크랩스는 캔자스의 어느 감리교 대학 재학 중 전장터에 나갔다. 그가 남학생 사교클럽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학생들이 입고 있는 위도 칼라의 높이와 스타일이 하나같이 모두 똑같았다. 그는 1917년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1919년 여름 이 사단이 라인강에서 귀환했을 때에서야 미국으로 돌아왔다. 독일 여자 2명이랑 다른 상등병 하나와 함께 라인강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 크랩스와 상등병은 입은 군복에 비해 너무 커 보였다. 독일 여자들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다. 사진에는 라인강이 보이지 않았다. 크랩스가 오클라호마에 있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을 때쯤에는 영웅들을 위한 환영회가 끝난 상태였다. 그는 너무 늦게 돌아왔다. 징집되었던 마을 남자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흥분의 도가니였다. 이제 그런 반응은 한풀 꺾였다. 사람들은 크랩스가 전쟁이 끝난 지 수년이나 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 다소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였다. 벨로 우드와 소아송, 쌍파니유, 샹미엘, 아르곤에 주둔했던 크랩스는 처음에는 전쟁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얘기할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잔혹한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현실적인 일에는 아무런 전율을 느끼지 못했다. 크랩스는 조금이라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런 식으로 2번 정도 하자 크랩스 자신도 전쟁에 대해 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다. 전쟁 중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한 혐오감은 그가 한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 그 시절에 겪은 일들 모두 생각만 해도 내심 자랑스럽고 거리낄 게 없었다.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남자로서 쉽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일을 했던, 돌아가 버리기에는 너무나 먼 그 시절. 지금은 그 시절에 자신만만하고 소중한 자질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길을 잃어버렸지만 말이다. 그가 한 거짓말들은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마치 자기 일인 양 떠올린다든지,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출처 미상의 특정 사건들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언급하는 식이었다. 심지어 그가 했던 거짓말들은 포켓볼 당구장에서도 찬밥 신세였다. 그의 지인들은 아르곤 숲에서 사슬에 묶여 기관총을 맞은 채 발견된 독일 여자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도 독일군 기관총 사수들은 전혀 사슬에 묶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고심 때문에 그랬는지, 그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지 그가 하는 이야기에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 크랩스는 거짓이나 과장으로 표현된 경험에 대해 혐오감이 생겼고, 간혹 실제 군인이었던 누군가를 만나 댄스 파티의 탈의실에서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다른 군인들 가운데에서도 그 노병의 여유로운 태도에 기가 꺾였고 그는 줄곧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워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늦여름인 이 시기 동안 그는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일어나면 시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다음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지루할 때까지 현관 베란다에서 책을 읽었고, 그런 다음 시내를 거쳐 내려가서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을 시원하고 어두컴컴한 포켓볼 당구장에서 보냈다. 그는 내기 당구를 즐겼다. 저녁이면 클라리넷을 연습하고 시내를 어슬렁거리다가 책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2 여동생에게 여전히 영혼 대접을 받았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의 어머니도 아침 식사를 침대로 갖다 바칠 태세였다. 그녀는 그가 잠자리에 들 때 걸핏하면 침실로 들어와 그에게 전쟁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는데 늘 정신은 딴 데 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똑 부러진 구석기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크랩스는 가족 소유의 자동차를 절대 운전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고객에게 농장 부지 일부를 보여주려고 지방으로 고객을 데려가기 위해 자동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그에 관할 지역에 차가 있어야 했다. 그 차는 늘 퍼스트 내셔널 뱅크 건물 밖에 세워뒀는데 그 건물 2층에 아버지의 사무실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차였다. 어린 소녀들이 성장했다는 것만 제외하면 시내에서 달라진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크랩스가 밀고 들어갈 열정이나 용기를 느낄 수 없는, 이미 정략 결혼과
곤모 실수로 인한 반목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자들을 보는 걸 좋아했다. 예쁘고 젊은 여자들이 무척 많았다. 그들 대부분은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가 전쟁터로 떠날 무렵에는 어린 여자들이나 행실 나쁜 여자들이 머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다녔다. 그들은 모두 스웨터와 둥근 더치 컬러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었다. 그것이 정해진 패턴이었다. 그는 여자들이 도로 건너편을 걸어갈 때 현관 베란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했다.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로 걸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좋아했다. 스웨터 위에 올라온 둥근 더치 컬러도 좋았다. 그들이 신는 실크 스타킹과 블랙 슈즈도, 단발머리와 걸음걸이도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시내에 있을 때 그가 여자들에 대해 느끼는 호감은 그리 강렬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여자들을 보았을 때에도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는 여자 그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여자들은 너무 복잡했다. 그 밖에 뭔가가 있었다. 그는 막연하게나마 여자를 원하긴 했지만 여자를 사귀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싫었다. 애인이 있었으면 했지만 애인을 구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도 싫었다. 음모와 정략에 휘말리는 것도 싫었다. 구혼을 해야 한다는 것도 질색이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가치도 없었다. 그는 어떤 결론도 원치 않았다. 앞으로 다시는 어떤 결론도 원치 않았다. 그는 결론이 없이 쭉 살아가기를 원했다. 게다가 사실 그에게는 여자가 필요 없었다. 군대는 그에게 그걸 가르쳐 주었다. 마치 여자가 있어야 하는 척 행동하는 건 괜찮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여자가 필요 없다. 그건 웃기는 짓이다. 우선 한 친구는 여자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자기는 여자 생각을 전혀 안 하며 여자들은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우쭐댄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여자 없이는 살 수 없고 항상 여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여자 없이는 잠도 못 잔다고 으쓱댄다. 그런데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양쪽 모두 거짓말이다. 여자에 대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자는 필요 없다. 그는 군대에서 그것을 배웠다. 조만간 여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실제 여자를 만날 기회가 무르익었을 때 여자는 생기는 법이다.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조만간 그런 일이 생길 테니까. 그는 군대에서 그것을 배웠다. 이제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원치 않는다면 그는 여자를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고향에서는 그것이 매우 복잡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고민할 가치도 없었다. 그것은 프랑스 여자들과 독일 여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도 없었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그것은 단순했고 당신들은 친구들이었다. 그는 프랑스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독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체로 그는 독일이 좀 더 마음에 들었다. 독일을 떠나기 싫었다. 고향에 오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현관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도로 건너편을 따라 걸어간 여자들을 좋아했다. 프랑스 여자나 독일 여자보다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다. 하지만 그녀들이 사는 세상은 그가 사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 중 하나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없었다. 그들은 저렇게 멋진 패턴이었다. 그는 패턴을 좋아한다. 그것은 흥미로웠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전혀 써먹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자를 절실히 원하진 않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좋아했다. 그럴 가치도 없었는데 다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지금도 그럴 가치가 없었다. 그는 현관 베란다에 앉아 전쟁 관련 책을 읽었다. 역사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참가했던 전투에 대해 전부 읽는 중이었는데 이 책이 그가 읽은 책 중 가장 재미있는 책이었다. 지도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했다. 유용하고 자세한 지도들이 실린 역사책이 출간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유용한 역사책을 죄다 읽을 생각이었다.
사실 그는 이제야 전쟁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그가 고향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그의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 위에 앉았다. 그녀는 앞치마를 매만졌다. 해롤드, 지난 밤에 아버지와 얘기를 나눴단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네가 저녁에 차를 가지고 나가도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네. 비몽사몽간에 크랩스가 말했다. 차를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요? 진짜요? 그래. 아버지는 네가 원하면 저녁에 차를 몰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한동안 생각하신 모양인데 우린 어젯밤에서야 겨우 그 이야기를 나누었단다. 보나마나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했을 거예요. 크랩스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한 건 순전히 아버지 제안이셨어. 알았어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말한 게 뻔해요. 크랩스는 침대에 앉았다. 해롤드, 내려와서 아침 먹을래? 어머니가 말했다. 옷 입고 바로 내려갈게요. 크랩스가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방을 나갔고 어머니가 아래층에서 뭔가를 튀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세수와 면도를 한 후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내려와 아침 식사를 했다. 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동생이 우편물을 가져왔다. 아이고 토끼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우리 잠꾸러기 씨. 도대체 뭐하러 일어나셨나? 크랩스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동생을 좋아했다. 그녀는 마음에 쏙 드는 여동생이었다. 신문 가져왔지? 그가 물었다. 그녀가 캔자스 시티 스타 신문을 그에게 건넸고 그는 갈색 프런지를 벗기더니 스포츠맨을 펼쳤다. 그는 펼친 스타를 잘 접은 다음 시리얼 음식과 함께 나온 물주전자에 기대어 고정시켜 놓았다. 그래야 식사를 하면서 읽을 수 있다. 해롤드. 어머니가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해롤드, 제발 신문 좀 흐트러뜨리지 마라. 스타가 흐트러져 있으면 아버지가 읽기 힘드시잖아. 흐트러뜨리지 않을게요. 크랩스가 말했다. 그의 여동생이 식탁에 앉아 그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 오후 방과 후에 학교에서 놀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야구하려고. 좋겠다. 크랩스가 말했다. 그 노련한 팔은 안녕하신가? 남자애들보다 훨씬 잘 던져. 오빠가 가르쳐줬다고 애들한테 다 말했지. 다른 여자애들은 형편이 없어. 정말? 크랩스가 말했다. 오빠가 내 애인이라고 애들한테 말했어. 오빠 내 애인이지? 토끼씨. 두 말하면 잔소리지. 상대가 남자 형제면 정말로 애인이 될 수 없는 거야. 모르겠네. 오빠는 분명히 알 거야. 내가 충분히 나이가 들어 오빠가 원해도 오빠는 내 애인이 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알지. 넌 이제 내 여자야. 정말 내가 오빠 여자야? 물론. 오빠 나 사랑해? 나를 언제나 사랑할 거야. 물론이지. 실내 경기 하는데 들러서 나 경기하는 거 볼래? 어쩌면. 오 토끼씨.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를 사랑한다면 실내 경기하는데 들러서 내가 경기하는 거 보고 싶을 테니까. 크랩스의 엄마가 부엌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달걀 프라이 2개와 바삭바삭한 베이컨이 담긴 접시와 메밀 팬케이크가 든 접시를 들고 왔다. 헬렌, 저리 좀 가라. 그녀가 말했다. 해롤드와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녀는 달걀과 베이컨을 그 앞에 내려놓고 메밀 팬케이크에 넣을 메이플 시럽 단지를 가져왔다. 그러더니 그녀는 크랩스 건너편에 앉았다. 잠깐 신문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해롤드. 그녀가 말했다. 크랩스는 신문을 내려놓고 그것을 접었다. 해롤드, 앞으로 뭘 할지 결정했니? 어머니는 안경을 벗으면서 말했다. 아니요. 크랩스가 말했다. 이제 그래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니? 어머니는 못마땅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 진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크랩스가 대답을 했다. 신은 모든 사람에게 할 일을 주었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의 왕국에서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단다. 난 그의 왕국에 살지 않아요. 크랩스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왕국에 살고 있어. 크랩스는 늘 그렇듯
당황스러웠고 짜증이 났다. 해롤드, 엄마는 네가 아주 많이 걱정이 된단다. 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네가 접했을 유혹들에 대해 엄마는 잘 알고 있단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도 알고 있어. 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북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난 하루 종일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해롤드. 크랩스는 그의 접시 위에 굳어져가는 두툼한 베이컨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도 걱정하셔.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는 네가 야망을 잃고 인생에 확고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시지. 너랑 동갑인 찰리 시몬스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결혼도 할 거라는구나. 남자애들 전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그 애들은 모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단다. 특히나 찰리 시몬스 같은 애들은 실제로 동네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걸 너도 알 거야. 크랩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롤드, 그런 식으로 보지 마라. 어머니가 말했다. 알다시피 우리는 널 사랑하고 나는 내 행복을 위해 현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는 네 자유를 방해할 생각이 없으셔. 네가 그 차를 운전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냥 멋진 아가씨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우린 아주 기쁠 거다. 우린 네가 인생을 즐기기를 바래. 하지만 일을 하려면 정책을 해야 한단다. 해롤드, 네 아버지는 네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개의치 않으셔. 아버지 말대로 일은 어떤 것이든 고귀한 거니까. 하지만 너도 뭔가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내게 그러시더라. 오늘 아침에 너와 이야기 좀 나누어 보라고. 그리고 이따 사무실에서 잠깐 아버지를 만나보렴. 얘기 끝나셨어요? 크랩스가 말했다. 그래, 넌 이 애미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더라. 네, 크랩스가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난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크랩스가 말했다. 그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이해시킬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에게 상처만 준 꼴이었다. 그는 건너가서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다. 뭔가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계속 울었다. 크랩스는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 나 못 믿어요. 그의 어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발, 좀 엄마, 날 믿어줘요. 알았어. 그의 어머니가 목이 메는 듯 말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널 믿는다, 해롤드. 크랩스는 그녀의 머리에 키스를 했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난 네 엄마야. 그녀가 말했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내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었단다. 크랩스는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알아요, 엄마. 그는 말했다. 엄마를 위해 착한 아들이 되기로 노력할게요. 무릎 꿇고 나랑 기도할래, 해롤드? 어머니가 말했다. 그들은 부엌 식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크랩스의 어머니는 기도를 했다. 해롤드, 이제 네가 기도를 해보렴. 그녀가 말했다. 못해요. 크랩스가 말했다. 해봐, 해롤드. 못하겠어요. 그럼 내가 너 대신 기도해줄까? 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대신해서 기도를 한 다음 그들은 일어섰다. 크랩스는 어머니에게 키스를 했고 집 밖으로 나왔다. 자기 인생이 골치 아파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도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였다. 그는 캔자스시로 가서 직장을 잡을 것이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흡족해 할 것이다. 그가 떠나기 전 아마도 한 가지 상황이 더 있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 사무실에 가지 않을 작정이다. 그것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는 자기 인생이 순조롭게 굴러가기를 원했다. 방금까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 아무튼 이제 그것은 모두 끝났다. 그는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헬렌이 실내에서 야구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